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선거 일정을 알아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먼저 지난해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일 90일 전인 오늘 11일부터는 각종 제한이 따릅니다.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출판 보고회나 의정 활동도 11일부터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 이날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3월 90일이 되면 이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이 사직 제한 기간이 걸립니다. 이때까지 사직을 하셔야 후보자 등록이 될 수 있는 거고. 선거 한 달 전인 3월 11일에 재외선거인 명부 등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3월 2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때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후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유세를 비롯한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상투표는 4월 2일부터,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국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그런 선택에 어떤 기반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 시 사표, 즉 투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은 국회의원 한 석이 늘어날 전망인데 서구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기는 국회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3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인천. 4년 전 선거에선 1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치르는 선거에선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구가 증가한 만큼 국회의원 한 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이런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선거가 90여일 남은 지금도 여전히 국회 통과가 남은 상황. 일단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변화가 두드러지는 곳은 서구입니다. 기존 갑을 지역에서 갑을 병 지역구로 바뀝니다. 갑은 루원시티와 원도심 지역을, 을은 청라국제도시를, 병은 검단 신도시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어 변수가 여전합니다. 유권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선거구가 빨리 확정이 돼서 거기에 맞는 이제 후보자가 빨리 나와줘야 주민들도 이분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있겠죠. 빨리 선거구가 확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도 아직 안개 속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할 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제도와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어떤 후보가 어떠한 댐댐이와 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빠른 시간 안에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구 획정은 지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선 선거일 42일 전에, 21대 총선에선 선거일 39일 전에 확정됐습니다. 갈수록 더 촉박해지는 건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번 총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늑장 대응에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미 지난달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대장정이 시작됐는데요. 일찌감치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들은 민심 잡기에 분주합니다. BTV 뉴스에서는 각 선거구별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첫 순서로 남동구 갑 예비 후보들을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한 남동구 갑. 이 지역구는 인천 정치 1번지로 꼽힙니다. 선거 때마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격전지로 다시 탈환하려는 여당과 텃밭을 사수하려는 야당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2일 기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고존수 전 인천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 예비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의회정치안보정책학과를 수료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박남춘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제8대 인천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손범규 예비 후보자가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손 예비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S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민선 8기 인천시 홍보특별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석현 예비 후보자도 출사표를 냈습니다. 장 예비 후보자는 1955년생으로 남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기업인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남동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진보당에선 용해랑 예비 후보자가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용 예비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6대 남동구의회 의원을 지냈고 현재 살기 좋은 임대아파트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저마다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엔 남동구 을입니다. 남동구 을은 삼선의 윤관석 국회의원이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가장 많은 8명의 예비 후보자가 이미 등록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관석 국회의원이 내리 3선을 한 남동구 을. 하지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동구 을은 현역 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사표가 잇따르면서 현재까지 인천에서 가장 많은 8명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고영만 예비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 예비 후보자는 1975년생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윤관석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태준 변호사도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배 예비 후보자는 198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병래 예비 후보자도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예비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농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남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출마 선언이 잇따랐는데 고주룡 예비 후보자는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고 예비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영상 전공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MBC 기자 출신으로 민선 8기 인천시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신재경 예비 후보자도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 예비 후보자는 1969년생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세연 예비 후보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957년생인 김 예비 후보자는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법행정 전공을 졸업했습니다. 한국건설 경영협회 상근 부회장과 민선 8기 인천시 대외경제특보를 지냈습니다. 이원복 전 국회의원도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 예비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15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지호 예비후보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952년생인 김 예비후보자는 인천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전 자유한국당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인천시당 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 입성을 노리는 예비후보자들.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남동구을은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에는 서구로 가보겠습니다. 서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회의원이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서구 원도심과 신도시를 아우르는 서구 갑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서구입니다. 현재 갑과 을 2개 선거구에서 갑, 을, 병 3개 선거구로 국회의원 1석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달라지는 지역만큼 출마자들의 셈법도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구 갑에는 4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데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먼저 권순덕 예비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위원, 연세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석사 71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서정호 예비후보자는 1974년생으로 학력은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재적입니다. 서 예비후보자는 제8대 인천시 의원을 지냈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낸 윤지상 예비후보는 1954년생으로 청운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2대, 4대 서구의회 의원을 지냈고 제5대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공정숙 예비후보자도 출사표를 던졌는데 1971년생으로 인천대 대학원 기후국제협력학과 박사과정을 휴학 중입니다. 제8대 서구의회 의원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22대 총선. 하지만 서구는 선거구 조정 이슈로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BTV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인천과 김포 지역 화두였던 5호선 연장안 결정이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한을 정해놓고도 번번이 중재가 늦어지면서 지역 내 갈등은 커지는 양상입니다. LG 헬로비전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결국 해가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 중재를 시사한 데 더해 전현직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연말까지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노선 발표가 지연을 거듭하면서 지역에서는 국토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선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약속한 연내 노선 발표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다고 규탄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같은 날 김포 골드라인 현장 점검에 나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김포시 노선안 확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세버스 투입 확대 등 단기적인 교통대책을 언급했지만 5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매듭 짓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합의를 통해 1월 중 조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선 발표가 지연되면서 지역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위치 변경과 역신설 주장에 더해 온라인에서는 노선에 대한 찬반을 넘어 타 지역에 대한 비난까지 나옵니다.
정치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2대 총선 국민의힘 김포 갑을 예비 후보자들은 지난달 2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서울 편입 5호선 연장 관련 발언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전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정복 시장이 최근 5호선 연장과 관련해 김포에서 처음 시작을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울, 김포, 강서구가 합의하던 당시 인천시도 참여해달라고 했으나 회피해놓고는 이제 와서 인천시가 과도한 권리를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며 김포시 연장안의 경제성이 인천시 연장안보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연일 정부와 여당의 5호선 예타 면제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5호선 연장 노선이 이달 중 확정되더라도 지역별 유불리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면서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호텔을 비롯해 고층 건물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소방청이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선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난 한 아파트입니다. 옥상으로 가 비상계단을 살펴봤습니다.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비상계단에는 적재물도 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확인해 본 결과 전층이 이렇게 방화문이 다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방화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물로 받쳐져 있고 자전거와 가구들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둘러본 아파트는 모두 5곳. 이 중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방화문이 아예 없었고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방화문이 자동 폐쇄식으로 열려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 다 소방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여전히 비상계단에 물건이 적치돼 있고 흡연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또 옥상 비상문은 대부분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돼 법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층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화문을 통해서 연기가 그 위층으로 상층으로 확산하게 되고 그 위층의 사람들이 지상으로 피난을 못하게 되는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화문은 열려 있는 걸 확인하시게 되면 항상 탈출할 때 닫아주시고. 한편 소방청은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요령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대피하기보단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영향에 따라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불이 나면 자신의 집안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집안에 대기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새해 인천 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개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의 원년을 선언했던 도성훈 교육감. 도교육감은 올해 인천 교육의 첫 번째 키워드로 인성교육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체득하는 이른바 올바로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맺기 교육에 힘쓰고 1인 1 스포츠, 1인 1 예술 교육의 확대로 학생들의 심리 정서는 물론 신체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개인의 인격 도야와 공동체성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인천교육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읽기, 걷기, 쓰기 교육도 더욱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디지털, 생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토대로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세계로 교육도 새해 인천교육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1인 1 외국어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대학 연계 교육 등 인천형 세계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학생 중심,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해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초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추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교사들이 겪는 악성 민원에 대해 법률과 행정, 상담 등 모든 영역을 지원해 교사는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2024년부터는 교육감 직속 직제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의 신고부터 사안 종결까지 모든 영역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또 오는 3월 서구 루원시티에 거점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이던 늘봄 학교도 기존 30개소에서 올해 6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쉼터가 인천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피해 장애 아동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데요. 일상훈련과 응급치료, 심리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아동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마련된 쉼터. 아늑한 분위기의 방에 새 침구들이 눈에 띕니다. 쉴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실도 있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쉼터입니다. 전국에서 4번째, 인천에선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쉼터는 학대당한 장애 아동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응급치료, 심리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동들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서비스, 그러니까 심리든 놀이든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동들이 원가정 복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동의 그 주 양육자와 그 보호자들에 대한 치료와 교육도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쉼터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남녀 아동 4명씩 모두 8명이 분리된 공간에서 최장 9개월 동안 지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2024년도에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가족들과 나에게 힘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자. 우리 가족 올해도 화이팅! 사랑해! 올해도 우리 같이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자. 사랑해. 사랑해. 24년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는 완성, 행복, 성공, 취업, 가족 건강. 성취.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